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트 세션 발표 큐비트 구현 방법에 대해서 발표할 2조입니다. 저는 발표자 주예훈이라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큐비트 구현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큐비트를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이론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하고 실제로 개발 중인 큐비트 구현 방식 3가지를 각 회사별로 나눠서 발표한 후에 마지막으로 탐구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큐비트는 저희가 세션에서도 많이 다뤘듯이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큐비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양자 컴퓨터로 계산할 때 기본 단위죠. 고전 컴퓨터에서는 비트를 쓰고 양자 컴퓨터에서는 큐비트를 쓰는 걸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전 컴퓨터는 되게 간단하게 전류가 흐르는 상태를 1, 흐르지 않는 상태를 0 이렇게 하는데 양자 컴퓨터는 그와 다르게 0과 1의 중첩 상태를 구현해야 되고 이거를 양자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어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디 빈센조라는 사람이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읽어보자면 큐비트 구현이 이루어질 것.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양자 상태는 많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서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큐비트가 구현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큐비트 상태를 초기화할 수 있어야 할 것.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초기화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연습장에 풀다가 연습장이 꽉 찼어요. 그러면은 계산을 더 이상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우개로 연습장을 지우고 다시 쓰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건 고전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큐비트 상태를 초기화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양자 결지 상태, 그러니까 간섭인데 중첩이랑 간섭이 될 수 있는 물리수자를 사용해야 되겠죠. 네 번째는 큐비트 중첩 상태를 변화시키는 메커니즘, 양자 게이트를 구현해야 된다는 건데 저희가 배웠던 아다마르 게이트라든지 0에서 1로 바꾸는 거나 1에서 0으로 바꾸는 거 그런 것들을 게이트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양자 큐비트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큐비트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죠. 마지막 5번째는 특정 상태의 큐비트를 관측 가능해야 된다. 저희가 0과 1을 만들었을 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그거를 제어했을 때 실제로 측정을 해서 이때가 0이구나, 이때가 1이구나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 5가지 조건에 기반을 해서 앞으로 3가지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앞으로 발표할 내용들이 지금 회사에서 연구 개발 중인 내용들이라서 저희가 5가지를 다 뽑아내지는 못했어요. 다 알고 있었으면 저희가 양적 컴퓨터를 더 만들 수 있었겠죠. 그래서 최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발표를 해드리려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이랑 IBM에서 사용하는 초전도체를 이용한 방식이고 초전도체라고 하면은 금속 저항이 0인 플러스 마이스너 효과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금속 저항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양자 상태를 구현하느냐? 트랜지스터 여러분들 다 잘 아실 텐데 트랜지스터 마냥 이렇게 초전도체 사이에 절연체라는 베리어를 설치를 해서 얘를 조셉슨 접합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은 두 가지 정도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초전도체의 원리는 사실 아직까지 잘 밝혀지진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이론으로는 BCS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초전도체는 구리, 철, 니켈, 알루미늄 같은 거를 절대 온도에 가깝게 냉각을 시키면 일어나는 현상이고 초전도체에서 이렇게 전자가 하나, 자유전자가 지나가게 되면 순간적인 양공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양공을 다른 전자가 와서 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자가 지나갈 때마다 이 전자는 계속 따라다니겠죠. 두 전자는 계속 고정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얘네 둘이를 함께 이동한다고 해서 쿠퍼쌍이라고 부르고요. 이 쿠퍼쌍도 전자도 양자니까 당연히 전자 두 개가 붙었다고 그렇게 커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네도 양자의 형태를 띱니다. 또 퀀텀이 되고요. 그래서 절연체를 하는데 양자는 터널링 효과라는 걸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자 상태면은 벽을 만나면은 가로막히겠죠. 튕겨 나오는 게 당연한 현상인데 소리는 벽에다가 질러도 소리는 그대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파동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이 쿠퍼쌍도 정보를 보존한 채로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통과한 쿠퍼쌍의 정보를 읽어냄으로써 이제 정보를 저장하고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보면은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면서 여기로 튀어나온 쿠퍼쌍의 정보를 읽어내는 것이 초전도체를 이용한 컴퓨터 큐비트의 가장 간단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전도체를 이용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점은 초전도 상태에서는 전기저항이 0이죠. 항상 쿠퍼쌍들이 계속 상태가 잘 유지가 그냥 쿠퍼쌍이 아니면 전자가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류 발생이 적고 속도가 빠릅니다. 전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단점이라고 하면 쿠퍼쌍 자체가 전자와 전자가 이렇게 맞붙어 있어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거죠. 실제로 조금만 초전도가 무너진다고 하면 바로 붕괴가 됩니다. 실제로 이거를 두 개의 전화가 같은 전화가 같이 다니는 걸 보존이라고 부르는데 이 보존 상태는 수명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붕괴도 잘 일어나기 때문에 중첩 상태 유지 시간이 짧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온큐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이온 트랩입니다. 말 그대로 이온을 여기 트랩에다가 가둬놓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가둬놓는지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온 트랩의 모양이고 얘를 하나만 떼어서 보면은 이쪽으로 옮겨오면 이렇게 되겠죠. 원리를 설명하자면 두 개의 전지에는 이제 접지를 시켜가지고 전극에 이제 전압을 걸어주면 자기장이 생기고 나머지 두 개에는 사인파, 마이크로파를 해서 이온을 가둔다라는 역할인데 다 이해를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네 가지 파장들이 합쳐지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포텐셜이 가장 낮은 곳에 이온이 위치하게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치한 이온들은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서로서로 미트를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특정한 파장의 주파수를 쏨으로 인해서 양자 상태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에 타면은 원래는 밖에서 안 보이던 먼지들이 하얗게 빛나면서 보이잖아요. 얘도 똑같은 원리. 이 먼지 같은 이온한테 빛을 쏴줬을 때 얘가 공명을 하면은 1인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 공명을 해서 빛을 내면 공명을 하지 않으면 0이 되는 스테이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죠. 포토캐논 그러니까 강자를 잡아낼 수 있는 센서만 있으면 되게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온 트랩의 장점에는 높은 중실도, 그러니까 이온은 포텐셜이 되게 낮거든요. 심지어 더 무거운 입자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날아가지 말라고 포텐셜을 빠져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무한정으로 잡아놓을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이온 트랩의 장점이죠. 그런데 이 이온은 체외각 전자를 가지고 빛을 내다 보니까 라만 전위를 사용하는데 레이만 전위. 그래서 이 파장에 맞는 주파수를 쏴줘야만 해요. 이거를 누군가 계산을 해서 또 집어넣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 시간도 길고 이걸 쏴주는 레이저도 많이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계산 시간이 길다라는 게 최대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스핀 큐비트는 인텔에서 개발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간에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전자는 업 상태가 있고 다운 상태가 있다. 이거를 뭐 스핀이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전자가 스핀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자가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고 하나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예요. 전자에도 에너지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에너지 차이를 이용해서 어, 스테이트를 구별하는 것이 스핀 큐비트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반도체를 원래 만들 때에는 여러 가지 반도체를 겹겹이 쌓여서 만들거든요. 이 사이에는 SG랑 SIG랑 SIL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 물질이 없는 공간이 존재를 해요. 아주 얇은. 여기에 이온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유전자만 떠다니는 거죠. 둥둥.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2dimensional electron gas라고 해가지고 2차원 전자가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2차원 전자가스 위에다가 메탈 게이트를 이렇게 붙여서 마플바 하나를 붙여주면 이렇게 여기도 포텐셜이 낮아지면서 전자 하나가 갇히게 돼요. 그러면은 전자가 업 상태인 전자가 갇힐 수도 있고 다운 상태인 전자가 갇힐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읽어내느냐? 업 상태인 전자들은 일정한 방법이라는 걸 통해서 하는데 이렇게 에너지 그러니까 배리어의 상태를 얇게 만들어주면 업 상태인 전자는 에너지 장벽을 넘어서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전류 센서가 있고 전류를 만들어내겠죠. 전자가 넘어오면서 그러면은 여기가 스테이트 1이 되고 다운 상태인 전자는 이 에너지 장벽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스테이트가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0이 됩니다. 그럼 얘는 초기화를 어떻게 하냐? 전자가 스테이트가 하나 넘어갈 때, 업 스테이트 하나가 넘어갈 때 다운 스테이트에 있는 전자 하나가 이렇게 넘어옵니다. 이는 어떻게 넘어가느냐?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초전도 방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전자가 뚫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순간이동을 해버려요. 전자가 다운 스테이트의 전자가 넘어오게 되면은 스테이트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계산이 끝나면 초기화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화가 되기 쉽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핀 큐빗의 장점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들이 다 반도체에서 쓰이는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제 노트북에 있는 반도체 칩 위에도 스핀 큐비트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의 몇 가지 공정만 추가를 하면 기존 반도체 공정과 똑같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두 번째 단점은 복잡한 계산이 어렵다는 게 단점입니다. 보시면 나머지 초전도체라든지 이용 트랩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차원 칩들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큐빗이랑 여기 있는 큐빗이랑 이제 얽힘 상태를 구현해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스핀 큐비트 방식은 1차 그러니까 리니얼하게 큐비트가 형성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큐비트랑 여기 있는 큐비트랑 얽힘 상태를 유지하기에는 렌스가 너무 길죠. 그래서 복잡한 계산을 하기가 어렵고 또 큐비스를 늘리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세 가지 회사에 대해서 탐구를 좀 해봤는데 각 회사마다 이제 다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방금 말씀드렸던 장점들을 극대화하고 단점들을 좀 보완하는 식으로 현재는 개발 단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양자 컴퓨터 시장을 어떤 방식이 지배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큐빅 구현 방식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